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경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영상 찍으면 안 되는 날인데 머리도 너무 지저분하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는데 요즘 나가는 데가 없다 보니까 산만 가고 유기농 식품 가게에 생필품 사러 가는 거 외에는 거의 나가는 일이 없다 보니까 완전 자연인으로 삽니다. 올려놓고 보면 정말 완전 생얼 민낯으로 인사드릴 때가 많더라고요. 양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올라오면서 이제 우유를 마시면 안 되는 이유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들으면서 올라왔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유방암 밴드 천 몇백 명 분이 모여 계신 그 밴드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했었거든요. 그 영상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유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셀카봉도 안 갖고 와서 지금 팔이 좀 아픈데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유 많이 드시나요? 저도 아프기 전에는 종종 마셨죠. 생각 없이. 그런데 아프고 나서 이제 온갖 종류의 건강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우유하고 관련된 영상들을 제가 또 많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유 많이 드시는 분들이요, 보통 뭐 단백질, 칼슘 섭취를 위해서 또 많이 드시잖아요. 완전식품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도 우리 안에 있고, 근데 공부를 좀 하시고 우유에 관한 그런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은 반론을 제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고 들어서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아서요, 동의를 하고 우유를 안 마십니다. 아프고 나서 그 사실 알고 나서부터 일단은 제가 지금 떠오르는 몇 가지는 사료, 소가 먹게 되는 사료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혜와 성실님 영상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제 예전처럼 소들을, 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풀 이렇게 겨울에는 벼를, 곡식을 털어낸 벼단을 쌓아놓고, 제가 아버지랑 항상 그걸 했어요. 아버지가 작두인가요? 마른 풀 이렇게 써는 거 있잖아요. 제가 발로 콱 누르면 아버지가 칼날에 이렇게 갖다 대면 제가 콱 누르고 이렇게 2인조로 해서 항상 제가 그걸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풀을 그러니까 볏짚에다가 등겨라고 했었는데, 정미소에서 쌀 같은 거 찍고 나오는 껍질 같은 거, 고운 가루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구수해요. 그리고 음식물 남은 거 뭐 이런 거 조금 더해서 아버지가 항상 아침마다 저녁마다 불 떼서 소에게 소밥을 끓여서 주셨거든요. 그렇게 먹인 소가 그렇게 먹인 소에서 나오는 우유는 안전하죠. 그런데 요즘 누가 그렇게 소를 먹이나요? 그렇죠? 전부 다 대량 사육을 하고 온갖 항생제에 뭐 고름 우유라든지 사육되는 환경에서부터 너무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일단 사료가 지혜와 성실님 말씀에 의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너무나 넓은 땅에서 이제 사료들을 키우기 위해서 옥수수를 이제 다 공중에서 다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수확 때까지를 다 뭐 농약 뿌리고 제초제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중에서
비행기로 하겠죠.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요. 마지막에 이 그 곡식들을 이제 그 옥수수라면 그 옥수수들을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행기로 자동차로 몇 시간을 달려도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그렇게 넓은 땅 수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고엽제 같은 고엽제라고 하는데 고엽제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뿌린대요. 수확할 때. 그러면 그 옥수수들이 폭삭 주저앉겠죠. 그러면 이제 트랙터나 이런 거 가지고 수확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분쇄를 해서 사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초제뿐만 아니라 수확하기 위해서 고엽제를 뿌린대요. 그런 사료들을 이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제 그런 사료들을 먹일 수가 많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어떤 기능의학자분은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요. 우유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그런 사료들을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집집마다 먹을 때마다 조금씩 사서 이렇게 먹이는 게 아니고 대량으로 쌓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사료들에서 곰팡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곰팡이가 또 치명적인 그 발암 물질이 되고 치명적인 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제가 지금 생각나고요. 그리고 동물들 중에서 이렇게 성인이 다 되어서 다른 동물의 젖을 먹고 사는 그런 동물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참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고요. 송아지들은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근데 칼슘이랑 그 단백질을 취하기 위해서 마실 수도 있는데 칼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칼슘을 이제 성인들이 마셨을 때 그 칼슘을 오히려 빼간다고 합니다. 칼슘을 보충해 주는 게 아니고요. 단백질도 그 단백질 유당이라는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 효소 같은 게 부족해서 다 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 그 우리 몸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서 그 댓글 창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제가 봤던 몇 가지 영상들을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암한우 분들한테 우유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그 고엽제라든지 제초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그리고 사료들을 쌓아놨을 때 그 생길 수 있는 곰팡이 아플락톡신인가 뭔가 그런 굉장히 몸에 해로운 그런 곰팡이들을 통해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암한우 분들은 특히나 우유를 마시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들을 유방암 밴드에다가 이렇게 옮겨 드렸어요. 저는 거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병원의 표준 치료를 따르시는 분들, 수술하시고 항암하시고 방사선 하시고 항호르몬 요법도 하시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주로 잘 따르고 계신 분들이어서 저는 자연 치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맨발 걷기 영상이라든지 우유 관련 영상이라든지 그분들이 혹시 병원에서는 또 우유를 마시는 게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마시는 게 오히려 암한우들의 분들한테 이로울 수 있다 이런 그 데이터들을 또 제시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영상 그런 자료들을 또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닌데 커피도 사실은 그 커피 콩을 태우는 거잖아요. 태운 음식이 몸에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그 커피가 고소할수록 많이 태운 거래요. 그래서 정말 몸에 좋은 그 커피를 마실 수는 있는데 암한우 분들도 그렇게 많이 태우지 않고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신선함이라든지 뭐 유통을 길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신선한 상태로 유기농으로 키워진 그런 커피를 금방 이렇게 갈아서 마신다든지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커피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자연치유에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커피를 한 2년 가까이는 완전히 끊었었는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근데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끊기가. 그래서 요즘은 그냥 유기농 커피로 아메리카노 그냥 한두 모금, 두세 모금 가끔씩 통밀빵 먹을 때 그 정도는 마시거든요. 그것까지 못하고 살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들을 이제 자연치유 입장에서 이렇게 내놓은 그런 영상들을 그쪽에 이제 유방암 환우분들이 모여 계신 밴드에다가 옮겨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반발하시는 분들이, 화를 내시는 분도 계셨고요. 저는 정말 그 같은 유방암 환우로서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같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 하나만으로 그런 자료들을 옮겨드렸는데 이게 상충하는 그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면서 급기야는 저를 축출을 해버리셨어요. 제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어느 순간 봤더니 제가 그 밴드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한 며칠 동안 좀 마음이 굉장히 좀 그랬었는데요. 준비가 안 된 그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어떤 유익한 정보라도 전달해 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깨달음을 얻었었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그 우유를 매일 그 단백질이나 칼슘 보충을 위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그 예전에 보면 입맛 없으실 때 우유에 이렇게 밥을 말아서 드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렇게 우유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저는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좀 말리고 싶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한번 유튜브 들어가시면 우유 마시면 안 되는 이유라고 치시면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우유를 마시면 안 되는 이유라는 책의 제목에 책도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 우유가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이상하게 우유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기 가지면 이렇게 가슴이 커지고 이제 모유를 먹일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큰애 때 정말 초유라고 해서 몇 번만 겨우 먹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때 같이 이제 어머니 모시고 살았었는데, 돼지 족발인가 그런 거를 해서 주셨어요. 그런 거 먹으면 이제 잘 나온다고. 근데 저는 그 육류를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좀 전에도 카레를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제 먹고 나왔는데, 카레 같은 거 먹을 때도 저는 고기가 씹히면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남의 살을 씹히는 게 난 너무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고기 특유의 냄새, 맛 같은 게 저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쌈으로 잔뜩 여러 개 싸서 쌈 맛으로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싸서 먹고 이런 건 하는데요. 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돼지 족발을 삶은 그 물을 정말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너무 죄송한데 어머니 몰래 그 남편한테 부탁해서 밖에 어디다 내다 버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아이들한테 모유를 못 먹였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그래서 큰아이 같은 경우에 저 둘째, 셋째는 어쨌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그 큰아이가 100일인가 지났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우유를 생 우유를 마시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만 믿고 제가 그 100일 이후부터는 그 큰아이한테 계속 그 우유를 먹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그 대신 이유식은 정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뭐 10가지 가까운 그 정말 좋은 원료들을 넣어서 이유식은 매일 정말 정성스럽게 끓여 먹었던, 그리고 아이도 잘 받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방암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모유를 먹이지 않으면 또 이 호르몬의 그 관계로 인해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호르몬에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안 먹일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아이를 다 모유를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유방암 발생에 뭐 몇 프로라도 그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 저는 아이들 제 세 아이들이 다 딸아이들인데요. 이제 나중에 엄마가 되면 꼭 모유를 먹이라는 얘기를 정말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제가 꼭 그 아이들에게 설득을 할 거고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젊으신 분들 계시면 엄마 계시면 꼭 모유 먹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유방암 환자들이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대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서구화된 식생활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밤에 다들 안 자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암을 일으키는 아주 큰 요인이 되거든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을 텐데 우유를 엄마가 되어서 우유를 먹이지 않는 것도 정말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 유방암 발생 예방하는 데 도움이 절대 되지 않으니까요. 꼭 모유를 먹이시기 바랍니다. 아기한테도 모유가 정말 정말 좋으니까요. 제가 링크 걸어놓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느닷없이 그 영상 보고 올라오다가 제가 유방암 밴드에서 그 쫓겨난 그 상황이 생각이 나서요. 제가 좀 오지랖퍼예요. 제가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봤잖아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온갖 10개가 넘는 방들, 단톡방들에 다 퍼서 나르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는 홍익 인간의 피가 조금 더 흐르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밝혀져서 죄송하다고 그런 또 사과 메시지를 남겨야 될 때도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좀 그런 오지랖인데요. 오늘도 오지랖을 또 한번 펴봅니다. 우유 많이 마시는 분들 유튜브 들어가셔서 우유를 마시면 안 되는 이유라는 그런 그 검색어로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시고 계속 드시든지 멈추시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팔 아파가지고요. 이게 좀 떨리는 것 같은데요. 보시기 좀 불편하셨죠? 근데 이게 마음에서 이렇게 출렁일 때 해버려야지, 안 그러면 나중엔 좀 열이도 식고요. 정성도 좀 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움직일 때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